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칠판이 더럽네요. 칠판이 더럽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오래된 애청자이신 또 구독자이신 저희 미영님께서 요청하신 천을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을귀인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귀인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귀인 있죠. 그 귀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천을귀인이고요. 이 천을귀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품 자체가 귀인 같습니다. 실제로 귀인 같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귀인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귀인을 만난다. 자, 그러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뭐 여러 번 봐주셔도 좋고요.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닌 음과 양입니다. 음과 양. 네, 음과 양이고요. 저희가 뭐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신살, 뭐 12운성, 뭐 10성, 오행, 이런 것들을 나오게끔 만든 게 전부 다 음과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볼 때 음양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음과 양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주는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디테일하게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음과 양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는요, 이제 천을귀인과 음과 양이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먼저 병화하고 정화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네들은 양인데 극양입니다. 왜 극양이라고 썼냐면요, 간목하고 을목은 양은 양인데 그냥 양이에요. 네, 극양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임수하고 계수는요 극음입니다. 그럼 뭐랑 비교했을 때 극음이냐? 경금하고 신금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제 을목이겠고요, 얘네들은 음인데 얘네들은 극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과 양이 맞아야 되겠죠. 얘는 극양이고 쟤는 극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해수하고 유금이 천을귀인이에요.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얘는 음은 음인데 극음은 아니에요. 그냥 음이에요. 그리고 얘도 음은 음인데 요 안에 간목이 들어가 있죠? 양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극음은 아니에요. 극음은 무엇인가? 자수예요. 자수하고 신금이 극음입니다. 신금은 왜 극음인가?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수도 안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극음이고요. 자, 극양이니까 극음이 아닌 그냥 음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이것도 음양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계수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극음이니까 임계수의 천을귀인은요, 천을귀인은 그냥 양이 되겠네요. 똑같이. 자, 그러면 저희가 극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화, 그리고 이제 오래죠. 임목. 이 두 개가 극양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양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나무가 있겠네요. 나무. 네, 묘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무는 그냥 양이니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여러 번 보셔야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사화. 사화도 극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 아까 해수도 제가 극음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요 안에 양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화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음과 양이 만났다. 네, 또 극양과 음들이 만났다. 뭔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음과 양이라는 거죠. 음과 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지웠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신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군요. 네, 신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임계수가 극양이라고, 극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요. 네, 안 그래도 헷갈리실 텐데 말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금은요, 이 금은 그냥 음이겠죠. 그죠? 그냥 음이니까 이번에는 극양하고 만나게 됩니다. 극양. 자, 극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병화를 세게 올려주는 인목이 있고요. 그리고
화의 제왕인 오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금의 천을귀인은요, 임목하고 오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얘랑 대칭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을목이 있습니다. 네, 을목. 얘도 그냥 양이에요. 극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요, 극음하고 만나겠네요. 극음. 그러면 당연히 자수가 있을 거고요. 수의 제왕이죠. 그리고 이 자수 안에 있는 임수를 크게 용출시켜주는 신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목의 천을귀인은 신자, 그리고 신금의 천을귀인은 인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짝이 맞는 느낌 드시죠?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극양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손 지저분해지겠다. 네, 극음이 양과 어울렸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극양이 음과 어울렸었고요. 기억하시죠? 자, 극음인데 양. 자, 여기는 극양인데 음. 여기는 극양인데 그러니까 극음인데 양. 짝이 좀 맞춰지시죠? 자, 그리고요. 자, 또 지우고요. 네, 지웠습니다. 지우고요. 지우고 이제 간목하고 경금을 볼게요. 얘네들은 양의 시작이고요. 얘는 음의 시작입니다. 네. 왜냐면 경신임계 해가지고 극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시켜주는 기운이죠. 그리고 얘도 갑을 병정하면서 극양으로 가게 해주는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의 시작, 그리고 양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천을귀인은요, 축토하고 미토예요. 얘네들은 뭔가 하면요, 축토는 겨울의 끝이죠. 음의 마무리. 그리고 얘는 사오미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마무리. 양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음을 시작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을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양을 시작시키겠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떠세요? 짝이 맞는 느낌 드시죠? 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이제 무토하고 기토의 천을귀인을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토하고 기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인데, 무토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려면은 드릴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무토는 양을 다스리는 데모 같은 느낌이에요. 양을 다스리고 음에도 관여하는 데모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무토는요, 갑을 병정, 이 친구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렇게 감독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대단히 이제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음에도 관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저희가 지지에서는 신유술, 해자축, 요게 음이잖아요. 음인데 요 안에도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여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기 때문인가 하면요, 이 친구는 사실은 그 이전의 계절의 기운을 그대로 2월에서 받아주는, 그리고 다음 계절의 기운을 또 그 다음 계절로 그대로 2월에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이자 시작, 또 마무리이자 시작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하고 경금, 그리고 무토의 천을귀인이 축과 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토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도 좀 정리 중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애청자이신 미영님께서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네,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네, 제가 지금 사계절을 썼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이에요. 자, 그런데 기토가 어디에 있나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양이 최고조에 치달았을 때 여기에 기토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장간입니다. 여러분들 지장간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양의 끝이잖아요. 끝에서 이제 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죠. 이때 기토가 대단히 크게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토의 쓰임새는 뭔가 하면요. 양을 음으로 넘겨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기토가 있습니다. 이때 기토가 힘이 대단히 강성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토는 이 축에서는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음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으로 보내주는 기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토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주자처럼 안간힘을 다해서 무토 이제 이러고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 기토가 해주는 역할은요, 이 부분 양에서 음으로 가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천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갑, 을, 병, 정, 경신, 임계. 자, 무토는 양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병정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음으로 넘겨줄 준비를 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기토가 등장을 합니다. 기토가 등장을 해서요, 이제 이쪽 금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간에서도 보시면은 결국에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기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들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기토는 온도적으로 뜨뜻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축축해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고요. 축축하거나 차갑다라는 것은 음의 기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얘는 음들의 대모라 그랬어요. 음의 대모. 음의 어미입니다. 음을 관장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토의 천을 귀인도 신자, 극음이 된다. 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뜨겁죠. 양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축축해요. 음의 기운도 있죠. 뭔가 어중간한 느낌 드시죠. 그러니까 을목하고 함께 묶여서, 얘도 극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양이잖아요. 그래서 기토의 천을 귀인은 극음인 신금과 자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들으시면서 나는 천을 귀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사람이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이없네? 이제 이러신 분들 계실 거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다 촬영하고 나니까 차라리 천을 귀인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 걸 하고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일하러 가야 돼요. 네, 그래서요, 다음에 이제 천을 귀인이 어떤 건지, 순서가 거꾸로 됐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요즘 힘이 많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